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최종 점검 수시 체크포인트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수시 체크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네. 수시 지원 최종 결정은 9월 모평 성적으로 판단하라. 네. 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9월 모평 보고 수시를 바로 이제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6월 모평 같은 경우는 점수가 나왔고요. 100분위까지 다 받았고 네. 등급도 알고 있는 상태인데 9월은 이제 아직 성적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6장에 대한 원서 접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네, 맞습니다. 옛날에 원서 접수 제한이 없을 때는 막 쓰는 건데 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9월 모평 가채점 결과를 수시 지원에 좀 어떻게 활용하면 학생들이 도움이 될지 좀 맥락을 정리해 주시죠. 예, 말씀 주셨던 대로 9월 모평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죠. 내 수능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9월 모평에서 내가 받은 점수가 과연 수능에 있어서 내가 정시 모집에서 과연 어느 정도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를 좀 예측하는 그런 상황이 좀 돼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9월 모평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 6월 달에 내가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리고 9월 달에 점수의 변화의 추이가 또 어떻게 되는지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제 뭐 한 70일 공부를 하면 실제 수능에서 내가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좀 힘들긴 합니다만 미리 예측을 하고 전체적인 수시의 지원 가이드라인을 좀 세우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요. 6월 성적은 사실은 뭐 그 6월 이전에 공부했던 거고요. 지금 9월 성적은 또 이제 9월 이전에 공부했던 거고 실제 수능은 이제 9월 이후에 공부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예단하기는 쉽지가 않으나 어떤 식으로든 간에 조금 제대로 예측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시 모집에 다 원서를 넣고 난 다음에 실제 수능을 봤더니 수능 점수가 대박이 났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렇죠. 반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이 정도의 수능 최저의 기준은 내가 반드시 채울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수시 지원을 했는데 실제 수능을 보고 나서 최저학력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바람에 실제 수능에 있는 논술시험에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채점 결과를 수시 지원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담 과정에서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9월 모평의 이 가채점 결과를 상당히 조금 내려서 판단하시고 우리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앞으로도 성적 향상이 가능합니다 정도로 9월 모평에 대한 성적들을 많이 조금 이렇게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높낮이 눈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수시 지원에 상담을 할 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뭐 레인지는 정하되 현실적으로 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게 가족 구성원의 성향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뭐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떤 어머니는 뭐 너 9월 보고 너한테 실망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이 이제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한다는 건 사실 공부도 안 한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게 6월 모의평가는 6월 전에 공부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9월 모의평가는 사실 6월 모의평가로부터 9월 5일까지 공부한 걸 테스트 받은 건데 사실 이 시기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여름방학 활용해서 수시 원서 접수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기회비용을 치렀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우리 전문가시니까 재수생들도 많이 만나실 텐데 실제로 9월 모의 끝나고 수능까지 70일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때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좀 봐왔던 친구들도 보니까 학생부가 상당히 괜찮은 친구들이 또 수시 모집에 지원도 상당히 잘했어요. 물론 이제 수능도 예측하기로는 예단은 쉽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보고 원서를 다 넣었는데 수시 모집에 보기 좋게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본인 스스로의 신념 하나는 수시 지원 이후에는 무조건 수능 모드로 수능 시험 날까지는 수능에만 집중한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정말 무섭게 수능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수시 모집에 합격은 되지 않았지만 정시 모집에서 수시 모집에 지원했던 그 이상의 대학을 맞습니다. 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 9월 모평 이후에 모평으로 어떻게 뭘 준비해서 남아있는 기간을 채울 것인가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70일 동안의 공부에 임하는 자세 이걸 먼저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이제 그 성적이 좋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도 잘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많죠. 그래서 수능 이후에 대학별 고사를 보는 대학, 뭐 이런 대학의 보험 지원을 좀 고려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6월에도 못 받고 9월에도 못 받다. 근데 수능 때는 잘 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중위권 이하의 성적대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뭐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을 좀 고려한다거나 아니면 뭐 수능 전에 대학별 고사를 통해서 뭐 논술이라든지 적성을 보는데 체제가 없는 대학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런 대학들을 좀 공략하는 성적대별로 조금 좀
컨디션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9월 학평 지금이 안개 속이거든요. 맞습니다. 입시 기관들이 예상하는 점수를 가지고 본인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 지선께서 보여주신 게 참 좋았던 게 작년 수능과 그리고 이번 6월 결과를 비교해 주셨거든요. 그럼 작년 수능에서의 등급 컷에 해당되는 도수 분포가 있고요. 또 6월에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성적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것과 본인의 점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가지고 위치 파악하신 다음에 상향이냐 또는 소신이냐 아니면 공부 성적 결과가 좋게 나올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험이냐 뭐 이런 맥락을 좀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모평 사실 수능은 아닌데 이게 수시 지원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돼요. 맞습니다. 체크 포인트 두 번째는요. 대학별 전형 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지원하라입니다. 진짜 웃긴 게요. 이제 9월 오늘이 지금 뭐 끝난 지 이틀 됐으니까 이제 8일 아닙니까? 근데 원서 접수는 11일부터 빠르게 시작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아직도 전형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형 일정 체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게 수시 모집 물론 정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수능시험 보고 난 이후에 정해진 기간에 원서 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수시는 사실은 원서 놓고 나면 물론 이제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냐 아니면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이냐 뭐 논술 전형이냐 전형 유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이 보면 일단 원서를 놓고 나면 뒤따라서 이제 서류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추천서라든지 서류를 넣어야 되는 일정들이 있고요. 그다음 뒤따라서 또 오는 게 보면 1단계 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있고요. 또 그 뒤에 1단계 합격자 발표에 뭐 3배수나 5배수를 통과하게 되면 면접을 가야 되는 그런 또 일정들이 있고 또 면접 이후에는 수능시험 치르고 난 다음에 또 수능 최저의 기준이 또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수시는요 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시 모집은 어떻게 보면은 정시와는 다르게 상당히 동적인 모집 시기에 조금 어떤 역동적인 그런 입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서 넣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원서 넣는 순간에 모든 게 다시 시작되고 내가 일정대로 뭘 어떻게 챙겨 나가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말씀했습니다만 9월 모평이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게 또 여러 일정에 또 챙기고 그게 또 이제 뭐 우왕좌왕 하다 보면 사실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능을 또 못 챙기는 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시 모집은 전형 일정이 사실은 상당히 좀 많은 그 입시의 어떤 그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능 보기 전에 논술이나 면접을 보는 대학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체크 포인트에서 봤던 9월을 좀 잘 본 친구들 입장에서는 수능 전 리액션을 좀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수능 후로 그러니까 점수가 안 좋은 친구들은 수능 전에 아무래도 면접이든 논술이든 또는 적성고사든 봐야 되기 때문에 일정 체크를 하시고 제가 좀 염려되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아직 이제 학생들이 멘탈이 약하다 보니까 그 1단계, 2단계 전형을 하는 경우에 1단계가 안 됐을 때 이게 또 갑자기 급 우울해지거나 또 절망 단계로 들어가면서 수능 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아무튼 이건 뭐 웃을 수 없는 일인데요. 하여튼 말씀 제가 들어보니까 뭐 어떤 대학이로 제가 금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수능 시험 보는 바로 전날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너무 잔인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도 막 멘탈이 많이 붕괴되거나 깨지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잡을 때 그렇게 이제 1단계 발표하는 대학은 오히려 좀 피해주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멘탈이 약한 친구들은. 맞습니다. 바로 뭐 시험을 뭐 임박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실제 수능에서 망쳐버리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어서 일정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정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안에서 본인의 멘탈을 유지하고 성적 수능 향상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자세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뭐 수능 이전이냐 이후냐 뭐 이런 거 우리가 마지막까지 체크해 봤는데 마지막 수시 체크 포인트는 대학의 정시 수능 그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고요. 또 활용 지표가 다르거든요. 반영 비율과 가중치를 파악하는데 자, 이 부분 선생님 좀 잡아주시죠. 이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금년에는 지난해하고 다르게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대부분은 이제 국어와 수학 그리고 또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의 탐구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난해 정시 모집의 입시 결과를 대학에서 발표한 결과들을 활용할 때도 이게 뭐 반영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단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네. 영역별로 내 성적이 다 뭐 고르게 비슷비슷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가능하지만 네. 금년 상황에서는 영어를 뭐 그냥 가감점만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상당히 미세하기 때문에 영어의 영향력이 상당히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의 영역별로 반영 비율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고요. 네. 그게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수능 마지막 마무리 학습에서도 내가 어떤 영역에 더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될지와 연결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활용 지표 면에서도 표준 점수 보는 상위권이 있고요. 네. 백분위를 활용하는 중위권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백분위 대학 같은 경우는 탐구도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염려되는 게 네. 6월 대비 영어가 좀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다라기보다는 사실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전반적으로 소홀히 해서 네. 체감이 좀 높았는데 네. 이게 총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에 잘 봤던 거 9월에 못 보니까 또 거기다 힘쓰다 보니까 수능 때는 그게 올라가는데 또 나머지 9월에 잘 나왔던 게 떨어질 수 있다. 70일 동안 이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작업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아마 목표 대학을 수시에서 좁혔기 때문에요. 네. 자기가 생각하는 대학의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반영 비율 네. 이것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 탐구를 한 과목 보느냐 또는 두 과목 보느냐. 뭐 심지어 이제 수시에서 한 과목 적용해 주느냐 뭐 두 과목 적용해 주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탐구에서도 어떻든 간에 두 과목이 다 이제 그 선택이 되고 결정이 돼서 공부를 네. 해놓은 친구가 있는 반면에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한 과목은 돼 있는데 한 과목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한 과목을 더 집중을 해서 성적을 많이 올리고 해당 등급을 받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 좀 보태면은, 네네네. 네. 중요한 게 아까 영어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영어가 보니까 정말 비슷한 난이도로 거의 6월, 9월이 유사한데 네. 우리 아이들의 점수가 왜 떨어지냐고 봤더니 이게 사실은 2등급의 등급 컷이 80이잖아요. 네. 예, 등급에 상당히 높게 받은 점수라고 하더라도 2등급이 89점입니다. 그렇죠. 이 점수 차이가 9점만의 점수 차이가 나는데 내 점수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6월 달에 판단했던 친구를 가정하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89점이다. 공부 정말 열심히 했을 겁니다. 한 문제만 더 맞추면 그렇죠. 1등급이 되니까. 만약 내 점수가 84점이면 85점이다. 공부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나는 안정적으로 2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봤을 테니까. 근데 하지만 내가 80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만 뭐 해나가면 유지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사실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겠지만 네네. 실제로는 우리가 요만큼만 하자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꾸준히 해도 성적이 유지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기간에도 네. 영어를 정말 어느 정도 어떻게 시간 할애를 해야 될까가 우리 수험생들이 각자가 놓여져 있는 등급과 그 등급 구간 안에서의 내 점수의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좀 하고 네네. 영어를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영역별 학습 전략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개념 정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성적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문제풀이냐 또는 반복적인 개념 정리냐 뭐 성적대별로 EBS까지 활용하는 네. 뭐 오답노트까지 또 기출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마지막 70일 전력 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종 점검 수시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3가지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좀 아는 쌤들의 리얼리티 토크 입시 본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